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이제 23년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23년 블랙저널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블랙저널 노트는 로이텀 A5를 사용하고 있어요. 몰스킨 블랙저널 노트보다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페이지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고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몰스킨 노트와 또 다른 차이는 가름끈이 2개라는 점입니다. 셋업 영상 이후에 제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4개의 노트와 만년필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점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로이텀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표지 색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표지 색상을 알록달록하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표지에 맞춰서 펜꽂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펜꽂이를 붙이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펜꽂이를 붙일 때는 사용할 펜을 꽂아서 사용할 펜을 꽂고 꽂은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고 너무 위나 아래로 처지지 않게 적당한 위치에, 저는 위치를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펜을 빼고 너무 바깥으로 들이지 않고 딱 맞추지 않고 살짝 안으로 붙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살짝 안으로 붙였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11월과 12월에 사용하고 있는 블랙저널 노트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펜꽂이고요. 2달을 사용해서 이미 조금 늘어난 감이 있지만 그렇게 덜렁거리지 않고 적당하게 잘 타이트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펜꽂이 하나를 높이에 딱 맞춰서, 라인에 딱 맞춰서 붙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원래 붙이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딱 맞춰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거는 많이 늘어났고 여기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뜨고 덜렁거립니다. 원래 붙이던 파란색에다가 꽂으면 높이가 덜렁거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살짝 들여 붙여야 합니다. 로이텀 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이텀 노트, 이것은 노트를 다 쓰고 표지에 표시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 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블랙저널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251페이지 분량으로 있고 22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절취선처럼 점선으로 절취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손쉽게 떼어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뒤쪽에는 스티커 보관하는 함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특별히 막 떨어지거나 해서 지저분하게 된 적은 없어요. 저는 이 고무줄은 그냥 뒤에 이렇게 꽂아두는 편입니다. 이제 표지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표지에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사용하다 보면 때가 묻기 때문에 이 위에 다른 테이프로 좀 붙여주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걸 사용하는데 이게 그 도서관에 가면은 책 모서리에 그 분류 목록하는 그거 스티커거든요.
이거는 네, 그 스티커를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유지가 잘 돼서 이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뒷면에도 붙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이고 나면 오래 사용해도 지저분해지지 않아서 좋아요. 네, 표지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이 노트를 더 좋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 표지 바로 뒷페이지고요. 여기는 다른 분들 사용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가 학원 페이지입니다. 제 지금 쓰고 있는 노트의 학원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투명 포켓을 붙여서 학원을 원래 썼다가 바꿨거든요. 꽂을 수 있고 투명이기 때문에 다 글씨도 잘 보이고, 이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을 하는 이유는 매일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정성껏 뭔가 꾸미고 정성을 쏟는다, 그런 의미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블랙 저널에서는 장식하는 부분이 표지와 학원 페이지 뿐입니다. 이렇게 장식하는 거는 한꺼번에 해도 되고, 처음에는 투명 포켓에 학원만 했다가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투명 포켓은 다이소에서 구입한 중형 투명 포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개가 들었고요. 1,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접착은 잘 되는데 이 뒷면이 붙였다가 다시 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잘못 붙여도 크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지만 혹시 잘못 붙였으면 잘 떼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투명 포켓은 대형이 더 좋아요. 대형이 더 좋은데 제가 사용하는 다이소에는 중형밖에 없어서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형을 사용한 예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진한 블렛이고요. 이렇게 꽃 같은 거 말린 것도 넣고 스티커 붙이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 보이시죠? 대형 포켓. 이게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거 떼서 다시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셋업하면서 썼던 거 다시 붙이기 좀 그러니까 그냥 중형을 붙였습니다. 이게 대형 구입하실 수 있으면은 여기는 카드 같은 것도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꽂아서 보실 수도 있고 좋거든요. 대형 있으면 대형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학원을 옮겨 놓고 이제 이 페이지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도장과 스티커와 카드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카드고, 뭔가 약간의 비전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가 나의 꿈을 시각화하는 느낌? 저는 이런 게 좋아지는 게 놀러를 가고 싶나 봐요.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끼워 다니는 게 많아서 이곳에도 투명 포켓을 하나 붙일 예정입니다.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블랙 저널이고요. 이거는 아이캔 유튜브 대학 김익환 교수님 추천 도서 100권이고, 이건 딸에게서 받은 쿠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인덱스입니다. 이 부분이 블랙 전용 로이텀과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전에 썼던 블렛 전용의 로이텀 노트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블렛 저널 전용, 여기 블렛 저널이라고 써있는 로이텀 노트입니다. 사이즈는 똑같고 두께 차이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모눈을 좋아하는데 블렛 전용이라서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 이쪽이 일반 노트의 인덱스이고 이쪽이 블렛 저널 인덱스입니다. 페이지와 주제를 적는 칸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예시가 미리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시가 있고 퓨처 로그와 인스트럭션이라는 예시가 있고 밑에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렛 저널에서 설명하는 그 기본 세팅을 따라서 쓸 수 있게 인덱스가 나와 있고, 인덱스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있습니다. 기본 블렛 저널은 인덱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앞쪽에 페이지를 적게 되어 있고 뒤쪽에 무엇인지 주제 같은 걸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블렛 저널의 인덱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블렛 저널이 있고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기본 블렛 저널의 인덱스, 그러니까 퓨처 로그나 그 해의 목표 체크리스트, 그리고 11월, 12월 차례대로 있는 원래 기본 목차,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특별한 페이지에 대한 인덱스를 적었습니다. 어떤 발표회를 한 부분, 그리고 강의 준비를 한 부분, 어떤 책을 읽은 거에 대한 감상을 적은 부분 따로 페이지를 표시했습니다. 기본 노트에는 인덱스가 두 페이지만 있는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네 페이지 있어도 다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 페이지 사용하고 여기는 빈 페이지로 있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리 큰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기본 노트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블렛 저널 이 로이텀 노트가 가격이 더 비싸고 노트의 표지색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가름끈이 3개라는 거. 가름끈이 원래는 기본 노트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블렛 전용은 3개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먼슬리, 하나는 위클리, 하나는 데일리에 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 노트에 달의 표시, 먼슬리에 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3개가 필요 없습니다. 2개로 충분합니다. 네, 오히려 블렛 저널 로이텀 노트에는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런 블렛 저널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어서 기본 노트는 251페이지까지 있는데 블렛 저널 전용 노트는 240페이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요.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더 비싼 노트, 표지색도 다양하지 않은 비싼 노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 부분입니다. 여기 원래 작은 칸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좀 잘 보이게 크게 적었습니다. 할 일은 어떤 일을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고요. 어떤 할 일을 완료했을 경우 X를 치게 됩니다. 미루기는 내일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을 위클리에 있는 걸 먼슬리나 퓨처로그 더 큰 단위로 앞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 이거는 전혀 하지 않은 걸 뒤로 미루는 거고, 이거는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그런 진행 중은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취소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중요한 건 앞에 별 표시를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렇게 7가지입니다. 블렛 저널이 쓰면서 자꾸 변화하는 것처럼 키도 자신에게 맞춰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퓨처로그입니다. 퓨처로그는 보통 블렛 셋업을 하면서 6달 정도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2~3달이면 노트를 다 쓰지만 퓨처로그를 6개월을 쓰고 있어요.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 칸 세서 표시하는 거 저는 좀 간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고요. 어차피 나만 보는 거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눈이 그래도 대충 잡아도 잘 그래도 3분의 1을 대충 찍을 수 있거든요. 굳이 스케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3분의 1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쓰다 보면은 전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전 썼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는 11월, 12월 사용하는 노트고 7, 8, 9월은 원래는 간단하게라도 적는데 안 적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6개월을 사용합니다. 아까 키에서 있었던 먼슬리나 퓨처로그의 기입하기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어떤 항목이 있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거를 기입해야 한다. 앞에 뭔가 사실 일주일 주간 노트를 다음에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 할 때 퓨처로그는 보기 때문에 퓨처로그에 적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시를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 유튜브라고 하면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에 표시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이걸 12월에 제가 다시 가서 여기다가 유튜브라고 적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퓨처로그 6개월을 적어야 되고 지금은 23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미 설정된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적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키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일처럼 점을 찍고 쓰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23년 처음으로 23년에 목표를 잡는 그런 페이지고요. 한 해의 나침편 같은 역할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저는 미리 좀 생각을 해봤고 요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보고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의 23년 목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의 23년 목표는 존재하는 삶을 산다. 이타적으로 함께하는 성장을 이룬다로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학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 같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23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 체크리스트를 적겠습니다. 22년에 제가 할 일이 책 100권 읽기였어요. 리뷰하는 날까지 열심히 읽어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23년 할 일은 여기 목표와 관련이 되어야겠죠? 성장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독서 105권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3개월짜리 그 프로젝트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독서 토론 모임에 가입했거든요. 그거 완료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건 사실 24년 1월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개의 사쪽 글쓰기 하는 게 목표. 저는 이렇게 3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저에게는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목표가 있는 페이지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접었을 때도 잘 보이는 그런 페이지가 됩니다. 뒤에는 한 달의 토픽을 적을 칸입니다. 만약 내 한 달이 신문에 나온다면 헤드라인으로 쓰고 싶은 한 줄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노트로 2달이나 3달 정도 쓸 것 같아서 3월까지 적었고요. 22년의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는 22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거고 토픽에 1월, 2월, 3월, 4월 이걸 보면 탁구 레슨을 3월에 시작했구나, 이사를 2월에 했구나, 잠자리 독서 토지를 4월에 시작했구나, 이런 뭔가 그 달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4월까지고 이 노트는 5월에서 7월 사용한 노트이고요. 5월의 뉴스는 원서 읽기 인증을 했는데 365일 중에 360일 이걸 인증한 부분이 있었고, 6월에는 탁구 대회에 나갔다는 거, 그리고 7월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8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한 노트이고요. 뉴스를 보면 8월 달에 아이캔 유튜브 대학 팝코기를 시작했다. 9월 달에는 1학기를 잘 마무리했다. 10월 달에는 친정엄마 제주도 여행, 가족 여행을 갔다 온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10월까지 했고 11월과 12월 노트는 현재 쓰고 있어서 아직 붙이지 않았고요. 11월에 대한 뉴스는 재능 나눔 첫 번째 강의에 성공했다, 뭐 이런 걸 적었고 12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적어두면은 그 달에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한 해를 빨리 리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뉴스의 옆 페이지는 비워두었고요. 여기를 비워둔 이유는 먼슬리 로그 들어가기 전에 한 페이지 정도를 두었을 경우에 갑자기 할 일 같은 거를 스케줄을 잡거나 할 때 좋아서 일부러 비더라도 그냥 비워두고 세팅을 합니다. 이제 먼슬리 로그입니다. 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달력이고요. 여기 앞에 적힌 거는 날짜를 얘기하고
더 앞에 영어는 월화수목금토일의 첫 대문자입니다.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를 해둔 건 예를 들어서 8일날 아이리스에게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 여기 8일을 보고 바로 적으려고 하면은 줄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한 칸 건너 한 칸씩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월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줄을 그어 놓은 것도 같은 효과입니다. 저는 이 달력, 기본적인 달력에 아이리스의 스케줄과 저의 스케줄, 그리고 우리의 레슨이나 교재비나 그런 교육비 내는 거를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이 엄청 삐뚤인데 저도 처음엔 이거는 다 막 지우고 하거나 자를 대고 하거나 했는데 쓰다 보면 별로 티가 안 나고 노트가 너무 이제 예쁘게 하는 거, 너무 바르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더 지속해서 쓰는 거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쉽게 썼을 경우에 더 지속적으로 노트가 끝날 때까지 다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그냥 자를 대지 않고 치고 있습니다. 옆 칸에는 할 일을 적는 칸입니다. 22년과 같이 23년에 저의 목표도 전체적인 이 고울은 좀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가 메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에 대한 할 일 체크를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11월 할 일이었고요. 독서에 대한 이만큼 부분이 있었고 어떤 토론을 했었는지, 이 토론에 완결이 됐는지, 노트에다 필사는 했는지, 글쓰기는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적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밖에 독서한 거는 밑에 적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그것 외에 어떤 할 일들이나 중요한 스케줄에 대해서 적는 칸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랙 저널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점은 언제나 할 일이고 다 했을 경우에는 X를 치기 위한 점입니다. 책의 종류는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빈칸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독서에 대한 할 일을 적을 거고요. 아래쪽에는 스케줄이 많으면은 이렇게 한 칸씩 띄우는 게 아니고 바로 한 칸 한 칸 바로 적으면 되시겠죠? 다음 페이지는 트래커입니다. 이것의 예도 지난 트래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트래커고요. 여기 칸이 4개가 있는데 이 4칸에는 혼자서 읽기 가장 힘든 책 4권을 적어서 트래커를 할 거고요. 대부분 책은 그냥 진행합니다. 제가 11월 달에 12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4권의 책만 트래커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정확하게 반드시 읽고 무언가 결과물을 내어야 하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약간 벽돌 깨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해치우는 쾌감. 그래서 목차가 있는 책들은 목차를 적으면 됩니다. 목차가 1장, 2장, 여기 제목을 적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장만 적었고요. 목차가 있는 거는 목차를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차가 없는 소설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쪼개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경우에 분량이 319페이지였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날짜를 적는 칸이고요.
다 적고 나서 날짜를 적던가 체크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운동이라던가 뭐 미라클 모닝이라던가 그런 트래커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책과 글쓰기 트래커를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쓰고 있지만 책과 글쓰기 트래커를 쓰는 거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간 일지, 위클리 로그에 다시 체크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책과 글만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트래커 옆에 있는 이 리뷰칸은 한 달을 마치고 책과 글쓰기에 대한 트래커의 리뷰를 쓰는 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단순히 체크 여기 날짜 적는 거 좋고 X 표시하는 거 좋아서 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번 달을 정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달을 계획하거나 반성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뷰를 얼마나 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팅을 했습니다. 칭찬일기도 감사일기도 사실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두는 것은 노트를 다른 노트에 쓰거나 다른 곳에 적었더니 빠지는 날들이 생겨서 바쁜 날 이것만이라도 적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세팅을 한 것이에요. 저는 뒤에 주간일지, 위클리 로그에 일상 기록란을 두고 그곳에 칭찬일기를 적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적는 방식은 이 다음에 이 메모를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적는 행위를 할 때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제가 가장 잘 쓰고 있는 주간일지, 위클리 로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을 굉장히 연한 회색 라이너로 그렸는데요. 연한 회색 라이너로 그리는 이유는 좀 연한 색으로 삐뚤게 잘못 그려도 여기에 글씨가 채워지게 되면은 훨씬 지저분한 게 덜 보이기 때문에 좀 연한색 회색 라이너로 그려봤습니다. 이제 쓰는 방법이고요. 여기 첫 번째 칸, 이 칸은 날짜와 요일을 적는 칸입니다. 여기는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인데 1월 1일의 첫 번째 주가 일요일인 1일이기 때문에 앞이 빈 거고요.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칸은 날짜와 무슨 요일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칸에는 이벤트를 적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퓨처로그로 가면은 각각 이번 달에 미리 예견된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고 이 스케줄은 셋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먼슬리 로그에 적혀 있게 됩니다. 먼슬리 로그에 적혀 있는 어떤 스케줄 더하기 지속적으로 차는 스케줄은 먼슬리 로그에다가 적는 거고요.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 세팅을 할 때 이 먼슬리 로그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이벤트 칸에 어떤 날짜가 있는지 어떤 해당되는 날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일, 3일, 4일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2일에 머리 자르기가 있고 6일에 회의가 있고 10일에 토론이 있다, 8일에 토론이 있다 했을 때 2일 월요일 2일에다가 이벤트 간에 앞에 썼겠죠?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6일에 회의 4, 5, 6일이면 6일에 회의 5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이벤트 칸은 늘 그 주가 시작하기 전에 적혀 있어야 하는 칸입니다. 이 첫 번째 칸은 한 주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벤트 칸으로 다 적혀진 상태에서 이 아래 칸은 매일매일 채우는 칸입니다. 다음 칸인 이만큼의 칸은 할 일을 적는 칸입니다. 이 중에서도 윗칸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일을 적습니다. 프랭클린 플래너로 치면 A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 칸에는 B의 일을 적습니다. 내 삶의 목표에 중요한 보통의 일을 적습니다. 이 칸은 프랭클린 플래너의 C에 해당하는 일의 칸입니다. 내 삶의 목표와는 상관이 없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적습니다. 공과금 납부 같은 거요. 저의 경우는 B의 일을 적으면서 B에다가 내가 해야 되는 독서, 강의, 이런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의 일을 적으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읽는 게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되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인가? 계속 이거를 적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좀 빨리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A칸에 적게 됩니다. A칸에는 2개 이상은 적지 않아요.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고 여기 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은 뭔가 심적으로도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1칸, 2칸, 3칸은 타임테이블입니다. 타임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8칸이거든요. 8칸이고 1칸씩 비우고 이렇게 줄을 치면 여기는 6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한 칸이 1시간입니다. 저는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4에서 10, 10에서 4, 4에서 10 이렇게 3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짤 때는 이 시간들을 잘게 쪼개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단 15분의 틈도 없이 그렇게 계획 짜는 거는 그렇게 짠 적도 있었는데 뭔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게 있고 지속력이 좀 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거칠게 러프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지를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요, 한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 그러니까 10시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여기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가 망치는 게 아니고 마치 날이 바뀌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계획을 짤 때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은 칸으로 네모를 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행을 하고 나서 잘한 경우에는 칸을 빗금을 치고 잘 못한 경우에는 반만 치고 아예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을 찍어요. 근데 계획을 짜 놓고 보면은 어떤 날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 있거나 또 어떤 때는 전혀 없거나 이런 뭔가 불균형, 너무 한 곳을 지치게 하거나 한 곳에 너무 아무 계획이 없거나 그런 걸 방지하는 적당히 한 스테이지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무언가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칸은 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칸이 그날을 리뷰하는 칸이에요. 그날을 아주 짧게 리뷰한다면 어떤 게 좋았다, 뭐가 아쉬웠다 이렇게 한 줄 정도로 뭔가 그날에 수행한 어떤 이 집중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요 두 칸입니다. 여기가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태스크와 투두리스트는 사용하는 방법은요. 월요일에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했으면은 X를 치고 못했으면은 이렇게 줄을 긋는 형식으로 루틴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월, 화, 수 했고 목요일은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접혀져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여기에 타임테이블에 스케줄을 짜고 이걸 리뷰를 하고 이번에 하고 나서 잘했다, 여기에서는 어떤 코멘트 뭐 더 해야 되겠다, 뭘 추가해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는 뭘 했는데 이걸 잘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뭐였다, 이거는 토요일날 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무언가 이제 할 일에 체크를 하는 거니까 같이 금요일에 대한 루틴 태스크를 함께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밑에는 투두리스트이거든요. 여기는 이번 주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A1, B1, C1, D1이 있어요. D1의 마감일은 토요일이고 C1은 화요일이에요. B1은 같이 화요일이고 A1은 금요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일의 분량이 같다고 하면 B와 C의 일을 먼저 해야겠죠. B와 C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월화에는 아마 A와 D는 전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A는 수요일부터 일을 하는 거고 가능하면 목요일에 마친다. 그리고 D의 일은 A의 일이 목요일에 마치니까 금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낸다. 스케줄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스케줄을 짜 놓으면 금요일에 맞춰야 하는 A의 일 체크하기. 그러면 A의 일이 잘 되었는지. 그러면 A의 일은 이미 목요일날 다 되었겠죠? 다 했으면 A의 X하고 목요일에 X. 이미 한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은 스케줄, 이런 해야 될 일들의 스케줄이 겹치는 거를 좀 보완할 수 있고, 스케줄이 굉장히 많을 때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할 일이 많으면은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짐을 이만큼 쌓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계획을 뭔가 눈에 보이게 짜 놓으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서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A와 D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B와 C의 일이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예전에는 X만 하다가 이렇게 일주일에 대한 스케줄을 같이 짜는 형식으로 바꿨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1월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플랜을 짜는 주간일지, 위클리 로그 바로 뒤에 일상 메모를 하는 같은 주, 첫 번째 주, 1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1일, 일요일만 있는 이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이 일상 기록 페이지를 저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맨 위에 칸도 날짜를 적고 요일을 적는 칸이겠죠. 여기도 타임테이블을 둔 다음에 저는 계획도 그렇고 이런 일상일지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칸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충 이게 여기가 10시니까 40이니까요. 여기 10시니까 12시쯤이면 그냥 이쪽에다가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생각을 한 거니까 T에 대한 조금 더 생각나는 부분을 적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굉장히 글감으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 T에 대한 제목을 한번 정해봅니다. A의 반란이라고 치면 반란이라고 뭔가 내용이 그랬다고 하면 월요일, 여기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여기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T, A의 반란 이렇게 적고, 만약에 이걸로 글감 모으기니까요. 이걸로 글을 쓰게 되면 옆에 X를 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저는 아래 위로 남는 칸이 많거나 내지는 이런 걸 적어도 글감으로 될 게 없는 날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감상도 적고 뭔가 뒤에 일간일지에 그냥 써서 다시 보지 않게 될 것보다는 좀 뭔가 남기고 싶은 계획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윗선에다가 조금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뭔가 좀 더 약간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적어서 체크를 합니다. 칭찬일기, 감사일기 같은 것도 여기다가 그냥 적어버리고요. 네. 어쨌든 요거는 일주일을 볼 것, 일주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클리 로그가 4장, 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1월달로 치면은 5주치를 넘기고, 첫 번째 주 했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넘기고, 이 위클리 로그 바로 뒤에 데일리 로그 들어가기 전 칸에 유튜브 트래커를 만듭니다. 독서와 글쓰기 트래커랑 같이 붙여놓지 않는 이유는 뭔가 두 개가 성격이 달라서 떼어놓았어요. 성격이 다른데 붙여뒀더니 제가 가끔씩 적는 유튜브 트래커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따로 뒀더니 잊지 않게 돼서 저한테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트래커이고 옆에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정리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데일리 로그입니다. 데일리 로그는 굉장히 자유롭게 쓰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뭔가 생각을 적거나 좀 요약을 하는 그런 걸 많이 남기는 편이고요.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상 메모 칸이 어떻게 생각하면 데일리 로그에 속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일주일을 가까이서 많이 보기 위해서
일상 메모칸을 주간 일지 뒤에 바로 붙여서 보는 형태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표지 꾸미고 학원 페이지 꾸미고 이제 인덱스를 적어야겠어요. 인덱스는 인덱스는 우선 적을 거는 이게 다입니다. 여기 기본 인덱스 적는 칸이고요. 피처로그, 골, 체크리스트, 뉴스, 1월. 그럼 밑에는 2월 칸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데일리 로그에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요약을 했거나 책을 읽고 뭔가 감상을 적었거나 그런 걸 남기고 싶으면 저는 여기 앞에 페이지를 적고 책의 제목을 적는 식으로 이쪽은 스페셜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덱스 칸도 받고 피처로그, 키, 골, 체크리스트, 뉴스, 먼슬리 로그, 그 다음에 할 일, 트래커, 감사, 칭찬, 일기, 그 다음에 위클리 로그를 세팅하는 걸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세팅하는 방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